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6호 제8면 기사입니다. 취임 새 주년 맞은 조용익 부천시장, 현장 찾아 소통에 집중.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새 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보냈다. 대중교통, 재해 취약지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시장은 이날 출근길에 8번 버스를 타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 버스에 동행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도 꼼꼼히 챙겼다. 이날 탑승한 8번 버스는 공공관리제 대상으로 조 시장은 이 노선을 따라 송내역에서 부천시청까지 이동하며 배차 간격의 안정성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상황 등을 살폈다.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 사업도 확인했다. 이 사업은 현금 탑승 비율이 줄어들에 따라 현금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인 만큼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8월 전면 시행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은 시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청에 도착한 조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해 부서별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추진이 더딘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함께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조 시장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회를 마친 후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부천시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이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어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고 청원 경찰들과 함께 식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시정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재해 취약지인 심곡천 현장을 찾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제방 및 배수 통문, 차단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조 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재난 예방이 곧 생명보호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이날 일정은 원래 조회 행사인 월간 부천 7월호 참석으로 마무리됐다. 조 시장은 4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지난 3년간 부천의 변화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신뢰와 공직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부천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함께 진심을 다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자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 조 시장은 현장 점검과 시민,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약대 꼽사리 영화제 성황리 개최 주민이 만든 마을 축제, 문화도시 부천의 힘 빛나. 올해로 13회를 맞은 부천 꼽사리 영화제가 지난 7월 5일 부천시 약대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수 약대동 주민자치회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황진희 경기도의원, 김기표 부천시의원, 복만대 영화감독, 이세관 약대중앙교회 목사, 가수 조아진 등이 참석해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경수 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꼽사리 영화제는 약대동을 대표하는 마을 축제로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영화가 주는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축사에서 꼽사리 영화제의 레드카펫은 어제 열린 부천 아트센터 판타스틱 영화제보다 더 멋진 것 같다며 마을 주민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즐기는 이 축제가 바로 문화도시 부천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꼽사리 영화제가 약대동의 대표적인 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이천우 총감독의 연출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개그맨 성상진이 맡았으며 주민 장기자랑을 비롯해 건강댄스, 라인댄스, 단체 군무, 자이브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들이 상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중간에는 경품 추첨도 진행돼 참석한 주민들에게 풍성한 선물이 전달됐다. 이천우 총감독은 제13회 꼽사리 영화제가 성황리에 잘 맞췄다며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 축제로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폭염 대응 긴급점검회에 열어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7월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7월 7일자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비상 연락망 유지를 철저히 하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시는 전 부서의 대응 역량을 다시 점검하고 폭염 대응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협업 체계를 재정비했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해 시민안전과 자원순환과 노인복지과 건강돌봄과 농업정책과 등 총 14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관내 20개 동통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월 8일 현재 시흥 지역의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며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7개 반 10개 부서 20개 동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통해 폭염 대책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온열 질환자 발생 모니터링은 물론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5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밀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 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정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누리소통망, SNS 및 버스 정보 안내기, 비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폭염 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3단계 근무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회의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은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무더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 더하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초록공간그룹과 함께 장애 비장애 함께한 숲속 힐링, 통합숲체험 캠프 진행. 하나 더하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 홍수진, 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초록공간그룹과 연계하여 국립횡성숲체원에서 통합숲체험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통합형 야외 활동으로서 참여자 간 상호이해와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팀워크 카프라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집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고 숲의 경치를 따라 걷는 숲길 산책, 팀 단위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 레이스를 통해 신체 활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번 활동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연 속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의 기회를, 보호자에게는 돌봄에서 벗어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며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홍수진 시설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관계를 맺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첫 폭염경보 발효 위기경보 경계단계 격상. 부천시는 7월 8일 오전 10시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상황총괄반, 취약계층 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 T/F을 강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경보 수준이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대책 추진 노숙인 취약노인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 점검 실시 은행 등 민간시설 포함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긴급재난문자 발송 생수, 부채, 쿨토시 등 폭염 예방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대응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 운행과 취약 분야 예차를 강화하고 폭염 시간대 오후 1시 물결표 사인 5시 에는 살수차 가동을 기존 하루 1 물결표 사인 2회에서 4 물결표 사인 5회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 문자와 부천시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7월 2일 폭염주의보에 이어 8일 폭염경보로 격상됐으며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늘, 물, 휴식 등 폭염 예방 세대 수칙을 널리 알리고 취약계층 집중관리와 현장 예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